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다니던 직장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아내에게 구구절절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는 못했고 그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얼굴이 굳어 있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큰 마찰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민 끝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요. 아내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와 상의도 없이 직장을 옮겼는지 꼬치꼬치 따져 물었죠. 저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소통이 안 됐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의 가출 직후 제가 먼저 사과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따로 만나고는 있지만 저하고는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아내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본인의 의지로 나갔고 제 사과도 뿌리치며 무시했는데 제가 부양료를 줘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지금 별거를 한 지 한 5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오히려 부양료를 달라고 하는데 별거 하더라도 부양료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별거 하더라도 부양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부부간 부양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은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이유로든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부양 의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별거 기간도 좀 길었고 또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내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내가 집을 나간 데에 규칙 사유가 없다면 여전히 부양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부양 의무뿐만 아니라 동거 의무도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경우에는 이것이 규칙 사유가 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당한 이유가 이제 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 그런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이제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반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 회복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부양 의무가 소멸하려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서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아내가 과거의 부양료까지 달라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부양료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 청구한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전까지 부양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부양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연자님의 경우 이번에 배우자로부터 처음 부양료를 달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부양료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담소에서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부양료는 이제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은 현재 상황에서 별거 5년입니다. 이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네, 이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사연자님이 먼저 사과를 하시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도 아내가 사연자님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시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아내의 유책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거 기간이 벌써 5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부부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아내 측에서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이 이혼 청구를 하시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를 하고 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으면 그 자녀의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같이 진행은 가능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원칙적으로는 별거 상태에서도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어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양 의무는 소멸되지 않고요. 혼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료는 청구받은 이후의 것이 지급이 되는 거고 과거의 부양료는 이행 청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면 부양료 지급 의무는 이제 없어 보이기는 하고요.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와 장기간 별거, 5년간의 별거, 연락 부재 등을 고려했을 때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